한국만 보면 겁부터 집어먹는 중국 특유의 공안증은 축구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방위산업에서도 중국은 한국만 만나면 죽쓰는 일이 다반사인데요. 중국은 시진핑까지 나서서 자국의 방산 수출을 도모하고 있지만 잠수함 전투기 다연장 로켓까지 한국에 줄줄이 패하며 망신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자신들의 무기 체계를 되돌아보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방위 산업의 성장은 미국산 기술 덕분이라는 억지 주장을 내뱉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 방산이 유럽, 중동 등지에서 맹위를 떨치는 대부분의 무기 체계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국 기술력으로 개발한 무기들입니다. 또한 미국 기술이 아니더라도 여러 나라와 군사 기술을 협력하고 이를 통해 무기 체계를 갈고 닦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조차도 타국과 신무기를 공동 개발하는 경우는 수없이 많습니다. 또한 중국도 러시아로부터 무기와 기술력을 이전받고 불법 복제까지 곁들여 군사 기술을 확보하고서는 한국산 무기의 성과를 단순히 미국 기술 덕분이라는 말도 안 되는 낭설로 폄하하는 것은 그저 자신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주요 방산 시장에서 밀려나는 중국이 무기를 팔아먹을 곳은 방위 산업에서 2부 리그나 다름없는 일부 빈민국들 뿐입니다. 그런데 최근 또 하나의 나라가 문제 많기로 유명한 중국제 전투기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공군 참모총장인 셰이크 압둘 안나는 자신들의 노후화된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16대의 젠텐C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역시 비주류 시장에서나 먹히는 중국제 전투기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방글라데시 진출을 노리는 중국의 젠텐C 전투기와 함께 2부 리그 수준에서 노는 중국제 전투기의 수출 실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유럽 시장에서 고배를 마신 중국의 젠텐C 전투기가 방글라데시로 새로운 수출 시도에 착수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1990년대 말에 러시아에서 도입한 미그 29 8대를 중심으로 중국에게서 도입했던 30여 대의 젠7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소 노후화되긴 했어도 4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미그 29는 그나마 사정이 났지만 1950년대 말부터 실전 배치에 착수했던 미그 21의 라이선스 기체인 젠7의 노후화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따라서 방글라데시는 이러한 노후 기종을 대체하기 위해 16대의 젠텐C를 중국에게서 도입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젠텐C는 지독하리만큼 수출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전투기입니다.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세르비아 등의 나라에 젠텐C를 수출하려 했지만 번번이 다른 전투기에 밀려 찬밥 신세에 머물러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세르비아는 중국제 전투기를 구매하는 대신 라파를 선택했으며 태국은 자스 39 그리펜을 도입하며 젠10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태국과 세르비아가 중국제 전투기를 거부했다는 점은 단순히 중국이 전투기 사업 수주에 실패했다는 것을 넘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국과 세르비아는 전형적인 친중 국가로 방위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 사업에서 적극적인 협력 관계에 있던 국가입니다. 또한 태국은 VT4 전차, 나레수항급 호위함 등을 중국에게서 구매한 전례가 있으며 세르비아도 중국제 방공 시스템과 지대공 미사일을 구매했던 바 있어 중국이 젠텐C의 수출을 낙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오랜 기간 중국제 무기를 애용한 나라들조차도 절대로 구매하지 않는 게 중국제 전투기입니다. 전차나 미사일 등은 다소 성능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더라도 중국제 특유의 저렴한 가격 때문에 도입하기도 했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첨단 기술의 결정체를 할 수 있는 최신 전투기만큼은 비싼 돈을 주더라도 제대로 된 기체를 구매하자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세르비아가 젠텐C보다 무려 4배나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라파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방산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라팔이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매우 비싼 가격 때문이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 예산을 투자하는 미국조차도 제식 권총을 선택할 때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방산업체를 선정했을 정도로 방산무기의 가격 경쟁력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중국제 지뢰를 끌어안으면 안 된다는 세르비아의
관계자들은 4분의 1에 불과한 중국제 전투기보다 비싸기로 유명한 라파를 선택하며 시진핑과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렸는데요. 젠텐씨가 시장에 외면을 받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중국 전투기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는 엔진 문제를 젠텐씨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은 젠텐의 초기 개발 단계에서 자국산 엔진을 탑재한 젠텐A를 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WS10 엔진은 전투기 조종사들로부터 끊임없이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중국은 젠텐B의 러시아제 AL31 엔진을 탑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젠텐C에는 다시 한번 성능을 개량한 자국의 전투기 엔진을 장착하였으나 여전히 성능 검증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미 전투기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엔진 신뢰도 문제가 불거진 바 있으며 새로운 엔진의 성능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기체를 구매하는 건 매우 위험한 도박에 가까운데요. 여기에 더해 빈약한 무장 탑재량도 젠텐C가 국제방산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입니다. 젠텐C의 무장 탑재량은 약 6톤을 넘기기 어려운 수준으로 이는 다목적 전투기에 적합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통상적으로 각국이 주력으로 운용하는 다목적 전투기는 7, 8톤 이상의 무장 탑재량을 가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한국의 KF-21이나 미국의 F-16은 약 7.7톤의 무장 탑재가 가능하며 유럽제 전투기인 라팔과 유로파이터도 가뿐히 7톤 이상의 무장 탑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젠텐C는 중국이 서방의 4세대, 4.5세대 다목적 전투기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무장 탑재량은 그렇지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경전투기인 FA-52 5.4톤 수준의 무장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전투기와 비교해야 할 지경인데요. 이처럼 중국은 젠텐C가 전투기 체급 대비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앞세워 수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낮은 가격만큼 덩달아 성능도 낮아 국제방산 시장에서 마땅한 수출 성과를 올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 전투기의 낮은 경쟁력은 젠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은 수출을 시도하는 다른 전투기들도 국제방산 시장에서 비주류 신세를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기체로는 JF-17과 FTC-2000G가 있으며 해당 기체들은 파키스탄, 수단, 나이지리아, 미얀마 등에 수출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나마도 파키스탄은 중국 방위 산업의 60%를 차지하는 VIP 고객이며 JF-17은 중국과 파키스탄이 일종의 공동 개발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JF-17의 파키스탄 물량마저 제외하면 중국제 전투기를 구매한 나라는 국제방산 시장에서 존재감이 희박한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로 한정됩니다. 더욱 어이가 없는 사실은 중국제 전투기를 구매한 미얀마 정권은 군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집단으로 반군 토벌을 명목 삼아 민간인 구역에 폭격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엔은 이러한 미얀마 정권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려 했으나 중국은 이를 반대하였으며 뒤로는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전투기를 팔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샌다는 말처럼 기본적인 성능 자체가 미달인 중국제 전투기가 밖에서 활약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이 미얀마에 판매한 FTC-2000G는 미얀마 반군의 대공기관총에 맞아 격추되는 망신 사례를 추가했는데요. 아무리 FTC-2000G가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되는 경량급 다목적 전투기라고 하지만 제1,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했던 구식 프로기도 아닌 21세기에 운용하는 기체임에도 기관총에 맞아 격추되었다는 건 중국제 전투기의 내구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은 자신들의 빈약한 전투기를 조금이라도 팔아보려고 국제방산 시장에 이불이거나 다름없는 곳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미 FA-50은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시장에서 중국이 자랑하던 JF-17을 누르고 다수의 판매 실적을 올렸으며 동유럽과 중동 지역에도 수출되는 실적을 남겼습니다. 최근 국제방산 시장에서 무기 구매에 가장 앞장서는 곳이 동유럽, 중동, 동남아 지역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중국과는 노는 물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심지어 FA-50을 베이스로 개량한 T-50A는 미국 시장 진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FA-50의 뒤를 이어
KF-21이 출격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KF-21은 아직 실전 배치를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서방군 전문가들의 극찬을 받고 있으며 폴란드, 필리핀, UAE 등에서 관심을 표명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KF-21이 FA-50의 바통을 이어받아 국제방산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KF-21의 대규모 수출이 성사되면 젠텐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의 콧대를 한 번 더 눌러줄 것입니다. 중국은 겨우 방글라데시를 젠텐시의 차기 고객으로 두고 있으며 방글라데시는 굳이 중국제 폭탄을 끌어안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KF-21이 하루빨리 중국 앞에서 진정한 전투기의 위용과 수출 성과를 보여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년 12월 7일 말레이 FA-50 촉진 영상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아나르 총리는 시급한 자국의 공군력 강화를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인 FA-50M 전투기 18대에 대한 조기 도입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본격적인 도입이 진행될 경우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최신 장비를 탑재해 최종적으로 조립될 예정인데요.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5월 대한민국과 약 1조 2,557억 원 규모의 FA-50M 전투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말레이시아는 다목적 전투기와 경전투기 모두 러시아, 미국, 영국제 등이 혼재되어 운용되던 나라였으며 이로 인해 조종사 양성과 정비 인원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용하는 기체들의 면면을 살펴봐도 러시아의 수호이 30, 미국의 FA-18, 영국의 BAE 호크 등이 있으며 이처럼 여러 나라의 전투기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입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말레이시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군사 강국들조차도 무기 체계를 일원화하고 정비 소요를 최소화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 무기를 2중, 3중으로 운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다목적 전투기와 경전투기 기종을 간소화시켜 자국 공군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또한 말레이시아는 호크와 같은 노후화된 기종을 운용하면서 빈번한 기체 고장 문제가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사용하고 있는 BAE 호크는 마크 208 기체로 말레이시아 공군은 1995년에 해당 전투기를 도입하였습니다. 당연히 3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전투기는 절대 아닌데요. 이로 인해 말레이시아의 공군 작전 수행 능력은 심각하게 제한되어 왔고 현대적 군사적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해결책이 시급하게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내부 사정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서 말레이시아가 군사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지로 대한민국의 FA-50M 전투기를 선택했는데요. 그러나 동남아시아의 안보 상황이 계속해서 심각해지자 말레이시아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조금 더 신속한 전투기 납품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FA-50은 고가의 전투기와 비교에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유지비와 운용비 면에서 경제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국방비 예산이 제한적인 국가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하며 말레이시아 공군의 경제적 전력 강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비단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다수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FA-50을 도입한 이유도 한국처럼 천문학적인 예산을 공군 전력에 투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FA-50은 성능과 가격 모두 열악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공군 전력을 강화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대체로 국방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수의 주력 전투기를 운용하는 것보다는 일정 수량 이상의 경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무기 체계란 성능 지표가 우수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해 작전에 필요한 수량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따라서 대당 600억 원 수준의 가격대에 공대공과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FA-50은 최적의 운용 효율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가 FA-50M 전투기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한 비용 효율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FA-50M은 다목적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국방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받았는데요. FA-50M은 기존 모델보다 향상된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와 공중급유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동남아시아의 장거리 작전 환경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이사 레이더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영유권 갈등과 정찰 작전의 필수적인 요소로
공중 감시 및 표적 탐지 능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또한 한국은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다른 FA-50과 달리 이스라엘제 레이더 대신 미국제 레이더를 탑재하였는데요. 이처럼 도입 국가의 특성을 고려한 성능 개량은 말레이시아군으로부터 한국산 전투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공중 급유 시스템 역시 장거리 작전에 필요한 지속 비행 능력을 지원하며 말레이시아 공군의 작전 반경을 크게 확대시켰습니다. 이러한 최신 기술 통합은 말레이시아 공군이 기존의 방어 중심 전략에서 공격과 방어를 겸비한 균형적 군사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자국의 경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공중급유 기능을 상당히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하였는데 한국은 FA-50의 기본형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공중급유 기능을 별도로 개량하여 추가함으로써 말레이시아의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하였습니다. 또한 정밀유도 무기 탑재 능력을 갖추어 높은 정확도와 명중률을 지니고 있는 FA-50의 전투력은 동남아시아의 복잡한 안보 환경에 최적화된 항공기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 등 말레이시아가 직면한 안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FA-50M은 신속 대응 능력을 갖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인접 국가인 필리핀이 반군 소탕 작전 등을 거치며 FA-50의 성능을 실전에서 확인했다는 것도 말레이시아 공군이 FA-50의 도입 속도를 높이려는 이유인데요.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영유권 분쟁을 계속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역시 실전에서 검증된 기종을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반군 소탕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발생하는 각종 군사 분쟁에 FA-50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필리핀은 해성미사일로 중국산 고물 유조선을 격침하는 훈련에서 FA-50을 함께 동원하며 공공연히 중국을 겨냥한 군사행동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본 말레이시아도 신속히 FA-50M의 모든 물량을 납품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요구에 화답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FA-50의 유지보수 체계마저도 말레이시아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빠르고 안정적인 예비 부품 공급과 사후 지원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FA-50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후 지원은 고가의 유지비가 부담스러운 말레이시아 공군에게는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FA-50은 단순히 전투기 제공을 넘어 말레이시아의 공군의 운영 역량을 태생적으로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말레이시아가 기존의 18대 이외에도 추가로 18대의 FA-50을 더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우선 18대의 FA-50M을 완료한 이후 성능 만족에 따라 18대의 FA-50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현지에서는 벌써부터 FA-50을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반응을 고려할 때 한국이 말레이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여 납기 일정을 조절해 준다면 이는 더 큰 방산 수출과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말레이시아는 경전투기와 별개로 진행하고 있는 다목적 전투기 사업에서도 한국의 KF-21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의 다목적 전투기 사업은 한국의 KF-21을 비롯하여 러시아 수호이 57 등을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수호이 57은 사실상 러시아조차도 충분한 수량을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KF-21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비록 KF-21은 이제 블록원 양산 체제에 들어간 터라 현재로선 러시아보다 생산 수량이 적지만 전쟁으로 인해 생산 일정에 기약이 없는 러시아와 달리 한국은 언제든 안정적인 생산 라인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가 적합한 시기에 전투기 전력화를 원한다면 다목적 전투기도 한국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데요. 한국이 말레이시아의 FA-50 조기 인도를 수용해준다면 양국의 협력 관계는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이는 KF-21의 연이은 수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번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전투기 수출이 다시 한번 탄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